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엔비디아라는 하나의 거대한 산에 쏠려 있습니다. 그 끝을 모르고 치솟는 주가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신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거인이 휘청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충격파는 태평양을 건너 우리가 발딛고 있는 바로 이 시장, 국장을 뒤흔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환호성 뒤에 숨겨진 냉정한 현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신화가 시험대에 오를 두 가지 명확한 신호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째, 영업이익률 60%의 붕괴. 그리고 둘째, 연간 매출 증가율 50% 선의 추락입니다. 이 두 개의 성벽 중 하나라도 무너지는 순간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자금은 탈출을 시작할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폭풍의 전조가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이 마법 같은 수치를 최대한 오래 유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장 투자자들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AI 산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한 전문가는 이를 고속도로 건설에 비유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이 3년은 AI라는 새로운 문명을 향한 고속도로를 까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돈을 버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도로를 건설하는 건설사, 그리고 그들에게 자재를 공급하는 하청업체입니다. 지금의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가 바로 그들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건설사들은 돈을 벌 일이 없습니다. 완공된 도로 바로 옆에 또 다른 고속도로를 짓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2027년부터는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AI 산업에 대해 버블이다, 아니다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통행료 징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가 완공도 되기 전에 통행료 수입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진짜 시험은 2027년 이후 과연 누가 성공적으로 통행료를 거두어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고속도로 건설에는 이미 과잉 투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수많은 기업이 너도 나도 광통신망을 깔았지만 정작 완공 후 실제 사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이 그때와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몇 배에 달하는 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거대한 인프라를 활용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전략은 아직 그 누구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블과 공급 과잉의 갈림길입니다. 만약 2027년 이후에도 단 하나의 기업도 의미 있는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벽한 버블입니다. 하지만 몇몇 승자 독식 기업이 막대한 돈을 벌고 나머지 70%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버블이 아니라 공급 과잉이 되는 것입니다. 실체는 있지만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는 냉혹한 현실 말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안방, 대한민국 반도체 전쟁터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에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가 있습니다. 현재의 승자는 단연 SK하이닉스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2인자로 남을 수 없는 삼성전자는 모든 것을 건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비 공정 스킵 전략입니다. 기술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시 공정으로 바로 건너뛰어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겠다는 극적인 승부수입니다.
이는 과거 파운드리 사업에서 3나노 공정에 조기 진입했다가 실패했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리스크가 매우 큰 모험입니다. 실패하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지만 성공한다면 시장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아닌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에게 더 많은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마치 두 경쟁자를 저울질하며 가격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노련한 전략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이닉스에게는 너희가 아니어도 대안이 있다는 압박을, 삼성전자에게는 이번 기회에 역전하라는 희망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실적과 전쟁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환율 거품입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발표하는 조 단위의 영업이익에는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착시 효과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과거처럼 1200원대로만 돌아가도 지금의 영업이익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순수한 실력이라기보다는 외부 환경 덕을 크게 보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는 지금의 공급 부족, 쇼티지, 현상이 폭발적인 수요 때문이 아니라 공급 업체들의 의도적인 공급 조절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무작정 설비 투자를 늘려치킨 게임을 벌이기보다 공급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며 높은 가격을 즐기는 학습 효과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킬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현재의 반도체 강세가 언제든 공급자의 의지에 따라 꺾일 수 있는 생각보다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삼성전자는 HBM에서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D램 시장에 집중하며 유효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HBM에 올인한 SK 하이닉스보다 느긋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엔비디아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SMC와 SK 하이닉스가 동시에 50%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엔비디아는 제조 원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쟁사 AMD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어떻게든 삼성전자를 HBM 공급망에 끌어들여 가격을 통제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 60%와 매출 증가율 50%는 언제까지 지켜질 것인가? 이 두 숫자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시장의 뜨거운 열기에 휩쓸리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숫자의 냉정함을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깊이 있는 통찰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